이어츠 강원도 평창군의 작은 마을에서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에 서 있는 아내 민서가 환하게 웃고 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데려온 두 마리의 진돗개 마음과 하늘이 가져온 이 기적 같은 선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망사선 피해를 입은 재훈과 그의 아내 민서가 서울의 소란스러운 삶을 떠나 강원도의 이 작은 마을로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다. 병원에서 말기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민서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민서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뿐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민서는 재훈 곁에서 이렇게 미소 짓고 있다. 오전 5시. 재훈은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 점원의 청소를 시작했다. 랜버스에 밝아오기 전 니네시의 기임의 공기는 아직 약간 쌀쌀했지만 밤이 편안해지는 신비로운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계곡물에 졸졸 흐르는 소리. 서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숨소리가 그곳에 있었다. 여보, 벌써 일어났네? 음? 집 안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훈은 빗자루를 벽에 세워놓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이르니까 좀 더 자. 하지만 민서는 이미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재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질문에는 제발 괜찮다고 대답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에휴,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 하지만 재훈은 알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볼은 툭 꺼지고 손목도 더 가늘어진 것 같았다. 그래도 재훈은 그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정원에서 차도 마실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어제까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민서가 그 아침에는 스스로 정원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재우는 놀라움을 감추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내가 할게.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여보, 이렇게 몸이 가벼운 게 정말 오랜만이야. 민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생기가 있었다. 재훈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영세가 악화되기 전에 나타난다는 일시적인 회복 징후가 아닐까 두려웠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재훈은 미국에 있는 장남 민주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지? 한 달 전쯤이었나? 그때도 민주는 일이 바빠서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미국에 있는 민준에게 전화해볼까? 재훈이 말하자 민서의 눈에 잠시 슬픈 빛이 스쳤다. 괜찮아. 여보, 민주는 바쁠 거야. 걱정 끼칠 필요 없어. 하지만 재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장남 민준에게 연락해야 했다. 민준은 미국 서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홀로 생활한 지 15년이 되었다. 일에 치여 가정을 꾸리지 못했고 부모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부모가 시골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민주는 병원 근처에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라며 걱정했다. 하지만 재훈과 민서의 결심은 확고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에서 병원만 오가며 지내는 것보다 자연에 둘러싸인 맑은 공기의 시골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재훈은 시차를 계산해 밤이 되어서야 전화를 걸었다. 몇 발의 허츠름 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혹시 엄마 상태가...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재훈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눈치챘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엄마 상태는... 오늘은 좀 나아 보이더라. 아침에 스스로 빨래도 널었어. 하지만 재훈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준이 뛰어들었다. 아뿌, 다음 주에 휴가 낼게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재훈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이 돌아오는 건 기뻤지만 바쁜 아들의 일정을 방해하고 먼 길을 오게 한 미안함이 있었다. 일제에서 민준이 귀국했다.
빈천공항에서 평창까지 오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무거웠대. 이번이 어머니를 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설악산과 들판 풍경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본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는 전화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민준, 잘 왔어. 민서는 현관까지 나와 아들을 맞았다. 민주는 안도하면서도 어머니의 모습에 약간 당황했다. 일주일 동안 민주는 부모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시골의 의료 체계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 걸렸다. 개빠, 정말 여기 계속 있을 건가요?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재훈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 결정한 거야. 엄마도 여기를 좋아해.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어. 실제로 민서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재훈과 함께 마을 뒤편의 오솔길을 천천히 산책했다. 민준이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아쉬운 듯 부모에게 작별을 고했다. 자주 연락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금방 달려올게요. 재훈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 잘 지낼 거야. 나도 몸 조심하고. 민준을 배웅한 뒤가 길. 재훈은 묘한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이 떠난 집은 텅 빈 듯 넓게 느껴졌다. 하지만 민서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준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미국에서 혼자 힘들었을 텐데. 그날 오후는 폭염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더웠다. 기온은 섭씨 35도를 넘었고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재우는 필요한 물건을 싸러 마트에 가려 했지만 더위 때문에 망설였다. 여보, 너무 더우니까 저녁에 가는 게 어때? 민서가 걱정스레 말했다. 하지만 재우는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주고 싶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가을 입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재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2마리의 진돗개 새끼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뒷다리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듯 짖고 있었다. 새하얀 털을 가진 2마리의 새끼는 혹독한 더위 속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그 순백의 털이 햇살에 물든 채 떨리는 기운이 몽환적인 스스함 속에 숨겨진 고독한 강인함을 더해 보였다. 아이고, 불쌍해. 최호는 걸음을 멈추고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2마리 모두 아름다운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 마치 형제 같았다. 응처럼 맑은 그 털빛이 더위를 견디는 작은 몸집에 영롱한 빛을 더해 잊힌 꽃잎처럼 연약하면서도 꿋꿋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고 강아지들은 혀를 내밀고 거친 숨을 쉬며 목이 마른 듯 됐다. 재훈은 마트에서 물과 간단한 먹이를 사서 강아지들에게 주었다. 물을 보자마자 2마리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모습을 보니 재훈의 가슴도 아팠다. 목말랐구나. 재훈은 2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들은 고마운 듯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근처 가게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강아지들은 사흘 전부터 여기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인이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엔 주인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배고픈 것 같더라고요. 재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이 더위 속에서 강아지들이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건 생명의 위협이 될 터였다. 하지만 집에는 병든 아내가 있어 강아지를 키울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재훈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강아지들도 따라왔다. 안 돼. 너희는 여기 있어. 재훈이 말했지만 강아지들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재훈은 결심했다. 좋아. 일단 집에 데려가서 민서와 상의해보자. 강아지들은 그의 결심을 알아챈 듯 더욱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민서가 현관으로 나왔다. 여보, 이 아이들은 뭐야?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실에서 주인 없이 떠돌고 있었어. 너무 더워서 그냥 둘 수 없었지. 재훈이 설명하자 민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 진돗개 새끼들 무서웠을 텐데. 민서는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아 강아지들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핥기 시작했다. 정말 착한 아이들이네. 그날 밤 재훈과 민서는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마음이 어때? 민서가 제안했다. 순수하고 정이 깊은 뜻이야. 좋네. 그럼 이쪽은 하늘로 하자. 재훈이 대답했다. 마음과 하늘. 두 마리의 강아지에게 새 이름이 생겼다. 밤이 되자 강아지들은 저원 구석에 마련한 작은 계집에서 잠을 잤다. 재훈과 민서는 방 아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진 받아야겠어. 그래, 예방 접종도 해야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강아지들이 온 그날 밤부터 민서는 깊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는 통증 때문에 밤에 몇 번씩 개곤 했는데 그날 밤은 아침까지 푹 잤다. 여보, 어젯밤 잘 잤어? 왜? 이렇게 푹 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신기한 일이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해가 채 뜨기 전인 오전 5시 반에 눈을 떴다. 옆에서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린서가 없었다. 놀란 재호는 벌떡 일어났다. 정원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달려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린서가 정원에서 마음과 하늘과 놀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생기있게. 강아지들이 그녀 주위를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자 민서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여보, 언제부터 일어난 거야? 재우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헤이, 일어났어? 일찍 눈이 떠져서 나와봤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민서의 목소리는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재훈은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다. 어제까지 비틀거리며 걷던 모습이 거짓말처럼 오늘은 발걸음이 단단했다. 얼굴색도 어제보다 훨씬 나았다. 몸은 괜찮아? 어디 아픈 데네? 신기해. 정말 신기해. 어젯밤 푹 잤기 때문인지 몸이 정말 가벼워.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건 정말 오랜만이야. 재훈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이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두려웠다. 마음과 하늘은 민서의 신경 변화를 알아챈 듯 더욱 신나게 뛰어다녔다. 네 마리가 서로 장난치다가 민서의 팔치로 달려와 몸을 비볐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웃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신기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무서워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따르다니. 재훈도 감탄하며 말했다. 실제로 마음과 하늘은 마치 오랫동안 이 집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재훈은 아내의 변화를 계속 관찰했다. 평소라면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아. 일 쉬어라고 하던 민서가 그날은 스스로 식탁을 준비했다. 게다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재훈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사도 동의했다. 또 궁금해. 왜 이렇게 기운이 나는 걸까? 아이 병원으로 가는 뒤 인서는 내내 밝은 표정을 지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하늘이 예쁘네.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재훈은 운전하면서 곁눈으로 아내를 보았다. 병원에 도착해 주치의를 만났을 때 의사는 민서의 상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재분, 얼굴색이 정말 좋아졌네요. 이전 진찰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선생님, 최근 며칠 사이 갑자기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생겼어요. 민서가 설명하자 의사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그럼 기본 검사를 시작해 봅시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낮고 음파 검사를 마치는데 2시간 정도 걸렸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훈과 민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다. 괜찮을 거야. 민서가 재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느껴. 뭔가 달라졌어.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결과를 몇 번이나 확인한 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아, 신기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아,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요 마커수치가 극적으로 감소했어요. 에이, 지난번 검사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엄증 반응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민서가 물었다. 나아졌다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앞으로도 경과 관찰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민서는 재훈의 손을 꽉 잡았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마음과 하늘이 온 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자 마음과 하늘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것처럼 인서는 두 마리를 번갈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밤 애옷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민서의 건강 소식이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다. 린자씨, 정말 건강해졌네. 그러게, 이 강아지들이 복을 가져왔나 봐. 한이웃 할머니가 마음과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보물이야. 이렇게 눈이 맑고 온순한 강아지는 처음 봐. 아,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어 모두가 돌아가자 재훈과 민서는 강아지들과 함께 정원에 앉았다.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강아지들은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여보, 이게 꿈 아니지?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라고 재훈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 기대어 조용한 밤을 맞았다. 민서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은 며칠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고 강아지들이 가져온 행운이라고 수군거렸다. 재우는 그 소문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서의 상태는 날마다 좋아졌다. 매일 아침 마음과 하늘과 함께 뒷산을 산책할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다. 예전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30분 이상 걸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미국에서 민준이 전화했다. 여보, 잘 지내세요? 엄마는 어때요? 늘 하던 인사였다. 에이, 재우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테니까. 재우는 조심스럽게 민서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경원 검사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는 것,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대해. 전화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으로 가득했다.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는 게 확실해. 그날 밤 인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로 부모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회복 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민주는 결단을 내렸다.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아니, 정확히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1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정말 그만둘 건가? 동료들은 모두 놀랐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개발자였다.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가족이 더 중요해. 지금이 아니면 언제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겠어? 엔다이루. 민준은 다시 한국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귀국이었다. 마을버스를 내려 집으로 향하며 민준은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다.
한 달 전과는 기분이 달랐다. 이번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어였다. 엄마야. 응? 정원에 들어서자 민서가 놀라 달려왔다. 그녀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발걸음은 훨씬 단단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건강해 보였다. 윈슨, 갑자기 왜 온 거야? 민서는 기뻐하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때 마음과 하늘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두 마리는 민준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민준은 차분히 말했다. 이제 여기서 아빠,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아, 재웅과 민서는 놀랐다. 뭐라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네.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다. 민서는 민준이 좋아하는 한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마음과 하늘도 식탁 아래에서 얌전히 앉아 행복한 가족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괜찮겠어. 그렇게 좋은 일을 그만두고. 아, 재훈이 걱정스레 물었다. 예뻐? 괜찮아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요즘은 원격으로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어요. 민주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미국에서의 바쁜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 정말 신기하네요. 민주는 마음과 하늘을 보며 말했다. 엄마 상태가 좋아진 게 이 아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음,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온 뒤로 엄마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고. 민서가 말했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야. 밤이 깊어 민주는 오랜만에 고향집의 옛 방에서 잠을 잤다. 어린 시절 자던 방에서 들리는 익숙한 소리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리고 정원에서 나는 마음과 하늘의 작은 소음. 다음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부모와 함께 강아지들과 산책에 나섰다. 아, 뒷산 오솔길을 걸으며 민서가 말했다. 민준, 네가 돌아와줘서 정말 기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같이야.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마음과 하늘이 가족 앞뒤로 뛰어다니며 기뻐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들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이 평온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평온한 날들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다. 민준이 한국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난 날 오후, 대훈은 정원에서 마음과 하늘과 놀고 있었다. 민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민주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일을 찾고 있었다. 그때 문 앞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됐습니까? 아, 재훈이 나가보니 쉰대쯤으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아,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네, 무슨 일이시죠? 재훈이 정중히 묻자 남자는 정원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마음과 하늘을 보고 눈을 빛냈다. 하, 저기 있다. 그 두 마리 강아지 때문에 왔습니다. 재훈이 두 마리 강아지라는 말에 의심을 품자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같은 것을 꺼내며 말했다. 그 두 마리는 제 강아지입니다. 한 달 전에 도망가서 찾고 있었어요. 에, 재호는 놀랐다. 뭐라고요? 이 아이들은 주인 없이 떠돌다 우리가 보호한 거예요. 아니, 에이, 틀림없어요. 제 강아지예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남자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사진 속 강아지는 마음과 하늘과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눈 색깔과 귀 모양이 조금 달랐다. 잠깐만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여주세요. 재훈이 말하자 남자는 재빨리 사진을 거뒀다. 사진은 상관없어요. 틀림없이 제 강아지예요. 단전 돌려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민서가 상황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이 사람이 마음과 하늘이 자기 강아지라고 주장하는 거야.
재훈이 대답하자 민서의 표정이 굳었다. 그럴 리 없어요. 에이, 이 아이들은 배고프고 떠들다 우리가 보호한 거예요. 남자는 더욱 강하게 지적했다. 아니에요. 내가 키운 강아지예요. 게다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도 끝냈어요. 순종이라 꽤 비싼 가격이에요. 그 말에 재훈과 민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팔 계약이라고요? 민서가 놀라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호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남자는 잠시 발문이 막히며 더듬거렸다. 그건 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마음과 하늘은 남자를 보고 불안한 듯 재웅과 민서 뒤로 숨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의 이 비정상적인 반응은 마치 남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그때 집 안에서 민준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도 상황을 파악하고 남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옆에 이분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강아지 등록증은 있으신가요?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신분증이 왜 필요해? 이 강아지니까 데려가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럼 이 아이들 이름이 뭔가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습관은 아시나요? 빈줄이 더 묻자 남자는 더욱 당황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내 강아지야. 돌려줘. 남자는 마음을 끌어내려 했고 마음과 하늘은 크게 짖으며 저항했다. 우와! 평소 온순한 강아지들이 이렇게 격려를 짓는 건 처음이었다. 린서는 강아지들을 지키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이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적으로 이건 내 재산이야. 반의하면 경찰 부를 거야. 얘는 침착하게 말했다. 좋아해요. 그럼 경찰을 부르세요. 우리도 이 아이들을 보호한 경위를 증언할 겁니다. 이 마을 주민 모두가 증인이에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알겠어. 그럼 내일 다시 올게. 응? 그때까지 잘 생각해. 왜? 그 강아지는 틀림없이 내 거야. 남자는 화를 내며 등을 돌려 검은 차에 올라탔다. 남자가 떠난 후 가족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다. 마음과 하늘은 여전히 불안한 듯 민서의 발치에 바짝 붙어 있었다. 뭔가 이상하네요. 인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주인이라면 강아지가 저렇게 무서워할 리 없어요. 맞아. 사진도 이상했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보니 마음과 하늘이 아닌 것 같았어. 민서는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사람에게 이 아이들을 줄 순 없어. 왜 저렇게 무서워했잖아. 그날 밤 가족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과 하늘도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며 계속 울었다. 마치 뭔가를 감지한 듯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으로 동물 관련 법제를 조사했다. 동물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었다. 웜느색 중에 그는 이상한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 제목은 이랬다. 애완동물 사기의 주의. 낯선 사람이 강아지 주인을 사칭하는 사례 다발. 민주는 점점 확신이 생겼다. 어제의 남자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데려왔다. 어제 말한 대로 강아지 데리러 왔어. 남자의 태도는 더욱 오만해졌다. 민주는 두 남자를 보고 의심을 더 깊게 했다. 어제와 달리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잠깐만요. 우리도 조사한 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올 조사에 남자가 짜증스레 물었다. 민주는 준비한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는 인터넷에서 애완동물 사기 사례를 조사했다. 최근에 이런 사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남자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뭐야? 사기라고? 터무니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뚜렷했다. 윈즈는 더 증거를 들이밀었다. 우리 기사에 분명히 나와 있네요. 안에서 회복된 가정을 노려 애완동물을 빼앗으려는 사기단 체포라고요. 윈준이 기사를 읽자 남자는 점점 더 당황했다. 그때 재훈이 뭔가를 떠올리며 말했다. 맷다. 어제 이장님이 말했어. 최근 이런 수법으로 강아지를 빼앗으려는 놈들이 있다고.
특히 회복된 환자가 있는 집을 노린다고 하더라. 남자는 더욱 당황했다. 그,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내 강아지야. 하지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같이 온 남자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럼 하나 물을게요. 이 아이들이 도망갔다고 한 게 언제라고 했죠? 한 달 전이요. 남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엄마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진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그전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는 말을 잃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아이들 이름은 마음과 하늘이에요. 그럼 당신이 이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건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마음과 하늘이 다시 크게 짖기 시작했다. 평소 공격적이지 않은데 이 두 남자를 보면 으르렁거렸다. 동물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듯했다. 왠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어제 보여준 사진, 강아지 품종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진돗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당신 사진 속 강아지는 다른 품종처럼 보였어요. 완전히 다른 품종이죠. 다음 자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건 사진을 잘못 가져온 거야.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낯이 온 남자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가자. 하지만 처음 온 남자는 포기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 강아지는 내 거야.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여기서 재훈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구매 당시 영수증이나 혈통사는 있나요? 영수증? 그건 남자는 또 말을 잃었다. 민주는 더 몰아붙였다. 정말 비싼 순종이라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 말에 두 남자의 얼굴색이 변했다. 마이크로칩을 확인하면 모든 게 들통날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 마이크로칩은 없어. 민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들이 사기꾼이라는 건 다 알아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바로 그때 이장님이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다. 뭐야? 또 그 사기꾼이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장님도 급히 다가왔다. 이 사람이 또 왔나?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소란을 피우는 건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남자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도대체 뭐야? 다들 난 그냥 내 강아지를 데리러 온 것뿐이야. 남자는 버텼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 주인이라며 강아지가 저렇게 무서워할 리 없잖아. 마음과 하늘은 여전히 민서 앞에 서서 남자를 향해 짖고 있었다. 마치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저를 지키려는 거예요. 맞아. 에이, 진짜 가족은 이런 거지. 마을 사람들의 말에 남자는 더욱 당황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다. 네, 경찰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죠? 경찰이 묻자 민준이 상황을 설명했다. 주거침입, 재물 강탈 미수, 그리고 동물학대 미수입니다. 남자는 경찰에게도 내 강아지를 데리러 온 게 뭐가 나쁘냐며 버텼다. 하지만 경찰은 이전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분은 이전에 동물 소유 사기 혐의로 신고된 분이군요. 우와, 경찰이 확인하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기가 아니야. 에이, 정말 내 강아지라고. 그럼 증명하세요. 구매 당시 영수증, 동물병원 진료 기록. 혈통서 있나요? 아우. 경찰의 질문에 남자는 또 말을 잃었다. 반면 마음과 하늘은 경찰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평소처럼 누구에게나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경찰도 상황을 이해했다. 강아지들의 반응이 명확히 말해지네요. 진짜 주인이라면 이렇게 경계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남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남자는 마지막으로 울음장을 놓으며 떠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가 떠난 후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재훈 일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드디어 끝났네. 다행이다. 다행이야. 마음과 하늘도 무사해서 다행이고. 민서는 마음과 하늘을 꼭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를 지켜줬어. 강아지들은 민서의 품에서 안심한 듯 고리를 흔들었다. 일밤 가족은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에 진심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유대가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었다. 재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강아지들을 지키려던 모습 멋있었어. 민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여보, 이 아이들은 우리 가족이잖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며칠이 지나 마을에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다. 다은과 하늘은 전보다 더 가족에게 애착을 보였고 특히 민서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지키려 했다. 마치 지난번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깨달은 듯했다. 재훈과 민서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한 달 전 놀라운 결과를 들었던 그 병원이었다. 주치의는 흥분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요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염증 반응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들어왔고 혈액 검사 결과도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훈과 민서는 서로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완치된 건가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학적으로는 관해 상태라고 하지만 현재 상태라면 완치된 것으로 봐도 됩니다. 의사는 이어 말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의학 교과서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말기 진단 후 몇 달 만에 회복되다니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이 모든 게 마음과 하늘 덕분이야. 민서가 말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온 뒤로 모든 게 좋아졌어.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용감한 진돗개들이 기적을 가져왔는지 이 아이들을 돌보며 마음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건 확실해. 집에 돌아오자 마음과 하늘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민준도 정원에서 강아지들과 놀며 부모를 맞았다. 검사 결과 어땠어요? 완치됐대. 민서가 화난 미소로 말했다. 민지는 놀라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완치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축배를 들었다. 민서는 정석과 식탁을 가득 채운 한식을 준비했다. 마음과 하늘도 식탁 아래에서 얌전히 앉아 행복한 가족을 올려다보았다. 건배, 민준이 잔을 들며 말했다. 엄마의 건강과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음에 이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식사 중 민준이 말했다. 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대훈과 민서는 아들의 계획에 기뻤다. 좋은 생각이다. 이제 계속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재훈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게다가 마음과 하늘이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저녁을 마친 후 가족은 정원에 나가 앉았다.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마음과 하늘은 가족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여보,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어? 재훈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꿈 같다. 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처음엔 마음과 하늘이 기적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민서가 의아한 듯 그를 보자 재훈은 이어 말했다. 진짜 기적은 사랑이야.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준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낮에요. 미국에서 일만 하며 혼자 살 때 정말 공허했어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으니 삶의 의미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아음이 잠에서 깨어 재훈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아늘도 민서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두 강아지는 가족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행복한 걸 아는 것 같아. 민서가 하늘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승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걸까? 며칠 후 마을에서 소박한 잔치가 열렸다. 민서의 완치 축하와 민준의 귀향을 환영하는 자리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고 기쁨을 나눴다. 민서 씨, 정말 다행이야. 마음과 하늘은 정말 보물이야. 와,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음과 하늘은 마을의 인디스타가 되었다. 아이들은 강아지들과 놀며 웃었고 어른들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마을에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겨 정말 행운입니다. 재훈 씨 가족이 다시 건강하게 모였고 마음과 하늘이라는 새 가족도 생겼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자 마음과 하늘도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자신들도 축복받는 걸 아는 듯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어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중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게 꿈 아니지? 몇 달 전 민서가 했던 말이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꿈이라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민주는 토모를 보며 말했다. 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새로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해가 지는 정원에서 마음과 하늘이 신나게 뛰어다녔다. 두 마리는 즐겁게 장난치며 가족은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재우는 민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어버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 민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걸 알려준 건 이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야. 와몬의 정원에서 재훈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음과 하늘은 가족의 사랑을 축복하듯 한 번 지지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렇게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의 이름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